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인천에서 몹시 바쁜, 제일 바쁜 세 분 다시 자리해 보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는요,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자, 막강한 공격수죠? 자,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예, 역할을 오늘 만족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공격수 못지않죠. 거침없는 입담, 말빨의 소유자 인천투데이에서 우리 김갑봉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 다소곳하게 차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네. 자, 어제 과음을 하셨다는. 어제 과음했어요. 예, 중소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예. 이렇게 9시까지 예. 꼬박꼬박. 보통 이렇게 잘 취재 다니고 있습니다. 중에도 과음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까? 취재 중에는 안 하죠. 업무 취재 충실하고 퇴근 후에.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과음해도 네. 9시 이후에는 네. 뭐 갈 데가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요즘에 그렇죠. 아무리 과음해도 무조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니 2차는 네. 가야 돼요. 네. 한 집에서 테이블 옮기면 돼요. 예. 이 테이블에서 1차, 다른 테이블로 옮겨서 2차. 9시 이전에 그렇죠. 예. 일단 뭐 과음까지 하면서 지역 경제를 챙기고 계신 김갑봉 기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LG엘러비전에서 이재필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그 3월의 모습과 지금 12월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이재필 기자의 모습이에요. 갈수록 형편없어요. 여유가 와서 다시 지금 네. 원 체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야 되는 예. 거지. 자, 이렇게 기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고생해 주신 덕분에 아무런 탈 없이 우리 프로그램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은요. 한 해를 돌아보는 인천을 돌아보는 시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일단 VCR을 먼저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수도권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은 바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시에서 추진한 GTX-D 노선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등 우리 지역도 이번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요. 강하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내륙 전 지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은 부동산 규제 지역입니다. 이번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부천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 9월과 비교해 4,256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정 지역인 계양 지역은 평균 780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인천 동구는 오히려 87만 원 하락했습니다. 11년간 닫혀있던 부평 미군기지가 오는 14일 시민들에게 드디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특히 반환받은 부평 미군 기지를 어떻게 조성할지도 지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영상만 봐도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아마 그 어느 해보다도 걱정과 일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전국이었다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요. 이 위에 지역 현안 위주로 오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인천에서 가장 현안이었던 거, 순환 대전환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오늘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한 2번 이상 다뤘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돌아보면서 새로 나온 사실이나 내년에 또 전개될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인천시의 발표 뒤에 환경부 입장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김갑봉 기자님. 네. 잘 모르는데. 네. 옹진군수가 이제 단식을 네. 했었잖아요. 12월 1일서부터 단식을 하고 7일쯤 됐을 때 그 주말에 이제 박남춘 시장, 그다음에 네. 부시장님,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의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그리고 이제 각 구청장들 다 모여서 이제 연석회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당내에 그 자체 매립지 조성 자원 순환을 위한 특별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 특유의 이제 위원장을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던 허종식 그 뮤추얼 네. 갑 국회의원이
맡아서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안을 만든다고 한 것은 이제 시하고 당이 일정하게 이제 그 당정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 그래서 그 시의 의견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는 지역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소통하고 뭐 공유하겠다고 뭐 이런 의지로 좀 읽힙니다. 네. 가장 최근의 일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남춘 시장이 뭐 인천 시민의 날에 발표를 해서 지금 뭐 최종 자체 매립 후보지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 허를 찔린 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뭐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앞으로 이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까지 인천시가 나올 줄은 몰랐다 하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응책을 만들라고 지금 부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서는 그나마 강서구는 땡큐하는 것 같은데 강서구는 이쪽으로 뭘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뭐 그것도 지금 뭐 부천에 있는 대장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박남춘 시장이 자원순환 대전환에 대한 방안을 만들었지만 사실 지자체장이 이걸 따라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옹진군수는 뭐 단식을 중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다가오는 근데 옹진군 여론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 인천시 시민사회나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어떤 네. 코멘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은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시민들도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만드는 것에 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이 매립지는 저쪽으로 뺀 거지 않습니까? 후보지 영흥도로. 그럼 네. 옹진군 내에서도 사실은 서해 5도, 그러니까 네. 백령도, 대청도, 예. 그다음에 북도면, 덕적, 자월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이 문제에. 예. 근데 이제 영흥도 주민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영흥도 주민들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기회로 삼겠다는 분들도 의견이 상당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지를 받는 대신에 시가 이제 그 제시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잖아요. 그것 이상을 요구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죠. 무조건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던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체 단체장의 어떤 입장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네. 있었던 상황인데 이걸 봉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 거고 뭐 10개 군구 중에서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이끌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이런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출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형식으로 움직인 것 같고 제가 가장 그래도 눈여겨보는 부분은 옹진군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난 곳을 자기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 결정 난 곳이 어디가 나든지 나머지 예. 같이 참여했던 그 지자체장들 그렇죠. 전부 나서갖고 이거를 그러면 예. 유치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한 거예요. 예. 방향을 정했고 이제 이거는 곧 어떤 이런 특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거기에 하고 좀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은 사실 소각장 들어온다거나 아니 매립지 들어온다 그러는데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 뭐 옹진 뭐 군에서 뭐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얘기를 떠나서 일단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만 있다 하더라도 그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단체장은 안 된다 반대 성명 뭐 단식 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요? 시에서는 한다고 같은 민주당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출구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년 이렇게 뒤에 선거가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네. 단체장들 공천권 누가 줍니까? 네, 물론 당에서 눈치를 볼 수 있는데 당에서 줍니다. 당에서. 예. 지금 아마 이제 선거 얘기도 잘하셨어요. 아마 선거에 네. 이게 사실 그렇죠. 내년 상반기 중은 어느 정도 방향을 가닥 잡지 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기초단체장 모두 해당하는 아니, 상황인데. 서구 검단 이쪽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몇십만이잖아요. 검단 신도시만 대략 한 18만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구가 상당한데 냉정하게 그런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구 쪽에 인구가 70만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옹진군은 전체 유권자가 18,000이고 그중에서 영흥도가 예. 6,000 남짓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계산? 정치적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수업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옹진군이랑 영흥도 예고당에다가 예. 다닐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영흥도 가면 돌 맞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새끼리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견을 좀 많이 나누자. 이게 이제 박남춘 인천시 행정의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그 단계를 가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네, 옹진군도. 실제로 예. 영국에서도요 지금 그 민간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좀 활발하게 수면 아래에서는 예.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네. 그 연초에는 아마 이게 그 예. 협의체가 예. 아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박남춘 시장 스타일이에요. 뭐 공론화위원회 여론 소통 네. 하겠다는 거니까 모든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박남춘 시장의 그 자기 소신 주관이 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박남춘 시장의 그 자원선 대전 자체 매립지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그리고 광역 소각장 만드는 방법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매립지보다 사실 소각장이 더 사실은 굉장히 더 큰 현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매립지로 들어가는 저 덤프 트럭들이 엄청난 트럭들이 사실 이제 소각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 자체 매립지는 거기서 연소하고 소각하고 남은 재를 싣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하루의 반입량은 소각장당 거의 한 대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 영도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간에 그 매립지로 가는 하루에 그 한 그 20톤 트럭 기준 한 8대에서 7대 정도 분량인 거죠, 하루에. 네. 그런데 소각장은 사실은 더 많은 트럭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천 지금 부평, 계양, 부천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후보지로 점쳐졌던 대장동 그쪽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현안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의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고남석 청장, 미추홀 구청장, 그다음에 남동구청장이 이제 남부권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각장은 송도에 있는 걸 쓰기로 하고 이제 이면 합의는 아직 안 드러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송도에 그 화물 주차장 한 1000대가 들어가는 엄청난 주차장이 있어요. 신도시예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제 다른 데에 이전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인천 소각장 문제가 사실은 더 매립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죠. 예. 왜요? 지금 부천에서 지금 반발이 상당히 해요. 부천 반발 심하죠. 지금 그럼요. 네. 대전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뭐 네. 의회나 예.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네. 그 예. 주민들이나 뭐 상당하다고. 그러니까 부평하고 계양이 사실 그 문제가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계양구는 이제 박형호 구청장이 삼선 구청장이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는데 출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분은요. 이 소각장 문제. 아니, 임기 그게 아니라 끝나면 땡인데 네. 계양이랑 차준태 부평 총장은 심각하죠 지금. 아, 근데 계양이랑 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부천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요. 부천이 지금 이미 메인 그 접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인천시가 협상에 들어갔고 이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거 괜히 튀어나와갖고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계양이나 부평의 단체장들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 일단 상을 보는 겁니다. 네. 부천의 대장에서 반발이 심하죠. 서울과 경기는 진짜 지금 발등이 불이 떨어졌죠. 계속 그래서 그 연장을 위한 예. 3-109 추가 연장을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예. 공유 다시 그 공동의 매립지를 찾자. 다시 공모하자. 이런 예. 식으로. 예. 일단은 그 예. 박남춘 시장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남동구, 미추홀구 그리고 이제 연수구 해가지고 아까 말한 남북권. 남북권을 예. 만들었는데요. 일단 반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단체장들도 지난번에 그 합의를 할 때 네, 보면 큰 일단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큰 동의해요. 틀에서는 박남춘 예. 시장의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남춘 시장이 의도한 대로 예.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 오히려 가장 큰 변수는 대장 소각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네,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 계양과 부평, 특히 네. 계양에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어떻게 들어갈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서 그렇죠. 내년 초에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소각장 마는데 2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어딘가 확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돌아가는 상황이 내년 후년 지방선거에 앞서서 분명히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어떤 시간적인 압박감도 갖고 있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어쨌든 공론화가 전개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우리 패널 분들이 얘기한 어떤 일종의 예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게 맞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자, 다음 중요한 아이템도 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부동산을 시끄럽게 했던 GTX 이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GTX-D 이 가칭인데요. 우리가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GTX-D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와이너선이었죠.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다룬 그렇죠. 이야기가 우리는 몰랐는데 김갑봉 기자님만 예상을 해서 앞서서 얘기를 조금 했었던 아 와이너선을 예상을 했다고요? 아니요.
Y노선 중에 일부만 거의 뭐 단언하듯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였어요. 예. 어쨌든 지금 그 Y노선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빙성, 그 다음에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들이 쏟아졌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예. 어차피 이제 그 2022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의 그 이 시분 초침과 같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네. 그건 제 피셜입니다. 그렇게 예. 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해놓고 어디를 이제 그때는 왜 우리 저 이도영 소장님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김포 저기 네. 그 검당 왜? 아니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남 얘기하지 마. 여기만 하면은 왜 여기 남의 얘기하라고 난리가 그래요? 나는 난리가. 예. 그래서 예. 예. 아니 뭐 변호할 아니 기회를 왜 내 얘기? 아니 그 여기는 이제 예. 왜 뭐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저기 부담스럽지. 어쨌거나 Y 노선이 예. 실현 가능성이 예. 다음 선거와 관련해서 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다고요?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실현 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있다 이 예. 얘기거든요. 할수 있다고 결론이. 봐야죠. 그걸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가능하다는 게. 예. 근거요? 아, 사업 타당성이 제일 좋잖아요. 1.03으로.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TX B가 5조 원, 사업비가 5조 원이거든요. GTX B가. 네. 근데 5조 이게 9천억이죠. 예, 근데 네. 아, 그럼 거의 6조라고 쳤을 예. 때 이게 GTX D가 Y 노선으로 이제 뭐 영종 그리고 예,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이게 Y자를 네, 그 이제 예. 김포까지 연결하는 Y자로 가면 이게 10조가 넘잖아요. 대략 그렇죠. 10조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게 거의 2배가 나는데 네. 이게 네. 과연 정부에서 저는 솔직히 10조 사업은 솔직히 전요 예. 들었던 예, 요 사업 중에 예. 예. 뭐 듣도 보도 못한 액수예요. 네. 이게 과연 정부가 이거를 한번 승인을 민간 투자 할까요? 사업으로 하면 되죠. 네. 아 물론 검토 당연히 지금 민간 아니 투자 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말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선거 다가오지 않느냐. 예. 어? 네. 그리고 뭐 BC 타당성이 1.03으로 네. 가장 높지 않느냐.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자로 하면 이게 되지. 이제 Y자 그렇지가 노선이 그 서울 5호선하고 서울 2호선 사업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둘 다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이쪽으로 가면 5호선하고 중복되고 예. 이쪽으로 가면 2호선하고 중복되는데 그 두 사업 자체가 이미 사업비가 네. 대략 그 정도가 돼요. 뭐 3조 사업, 몇 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GTX D를 검토했을 때 Y자를 검토했을 때 대략 그 민간 투자하고 정부 사업비를 매칭했을 때 정부 투자 사업비가 대략 한 3조 6천억 되거든요. 예. 그럼 이 돈을 GTX에 쏟는 거하고 대신에 이제 그 2호선 사업하고 5호선 사업 별도로 추진한다 했을 예. 때 그 돈이 예. 삐까삐까합니다. 네. 예. 정부 재정 사업. 근데 나머지 이제 근데 민간 투자 그렇게 연결하기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중복 투자의 우려, 5호선 네. 연장과 2호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우려의 문제지. 지금 예. 우리 이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GTX A, B, C, D 노선을 볼 때 상당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ABC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네. 내려가는 사업 구조잖아요. 수도권을 이 남북으로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X자 형태로. 예. 그리고 동서로 연결하는 건 Y자가 유일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 GTX D라고 부르면 안 돼요. GTX W라고 부르면 웨스트 아니, 이스트. 왜 Y자만 예. 저기 그래요? 저기 뭐예요? GTX B GTX 노선. 자, B 노선이 일단은 제가 그래도 신빙성을 조금 갖는 게 우리 김갑복 기자님이 인천시 철도과장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최근에 보냈어요. 그렇죠. 예, 가장 많은 그거는 이야기 대화를 나눈 것 같고. 인천시 입장에서 아, 그렇죠. 얘기하면 인천시 신빙성이 입장의 있지. 얘기인 거고.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얘기 부천 아니, 그 다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럼 Y자가 경기도 입장에서 네. 나쁠 게 있어요? 예. 아 나쁠 건 없죠. 나쁠 자, 건 없죠. 지금 김포항공시도 지나가니까. 자, 알겠습니다. 초질관 일단 입장 변화는 없어요. 김갑봉 기자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어느 정도 윤곽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쵸. 상반기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프로젝트 예. 얘기 나오면 그때 예. 가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검단이랑 이제 그 청라 쪽 주민들이 서로 자기네 쪽에 오기를 바라는 네. 굉장히 강한 민원을 시에다가 제기를 예. 했고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떤 정치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쉽게 누구 하나 선택할 수 예.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공을 저는 예. 정부로 넘긴 게 아닌가라는 그렇다고 생각을 저는 그냥 애초에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예. 오늘 참 의견 비슷하네. 오늘 똑같네. 얘기할 필요가 없네.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공을 넘겼는데 11월 19일 김포 조정지역 발표할 때 그 보도 자료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네, 잠깐 예. GTX 언급이 D 있었죠. 노선 때문에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김포를 규제 조정 지역으로 한다라고 그렇죠. 국토부에서 네. 반짝 얘기했다. 물론 4시간 만에 주소 아니, 담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예. 뭐냐 그때 반발을 누가 가장 강하게 했냐 청라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예.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저는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맥락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Y노선은 인천시에서 용역결과 경제성 네. 검토까지 해서 기반해서 제시한 안이고
그다음 경기도에서는 좀 다른 안이죠. 김포하고 검단을 지나는 네. 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인천시 네. 입장에서는 와인호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요. 아까 말한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청라와 검란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도 이거는 네. 뭐 예. 충분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예. 있습니다. 그래 저는 박남춘 시장이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서 돌 맞으면서 예. 총대 매면서 하는 예.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참 예.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인천시 입장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전 큰 틀에서 뭐 예. 김포와 뭐 GTX, ABC 노선이라는 그 광역 교통망 체계에 있어서는 10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Y 노선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는 예.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일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단 GTX 노선이 모든 철도 노선보다 뭐 가장 우선적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언급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볼 때 그러면 그 옆에 간선 역할을 하는 간선 지선 역할을 하는 뭐 북쪽으로는 뭐 5호선, 2호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남동쪽으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인가? 뭐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깔렸을 경우에. 그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앞서서 얼마 나올지. 얘기했지만 중복 투자 우려 때문에 네. 충분히 그건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D 노선이 Y자로 갔을 경우에는 인천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예. 연장되는 문제가 이제 안 될 수 있는 예. 거 있었고요. 예. 뭐 예. 김포의 5호선 연장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봐야죠.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정리가 되면 지방선거용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수 있겠네요. 제한이 되겠네요. 네. 저는 뭐 예언을 하자면 네. 다음 내년도 상반기에 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Y자 형태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네.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포 그리고 경기도 측에서 얘기한 5조 9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하는 단일 노선 형태로 네.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정부 정책이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합리적인 이게 그걸 떠나가지고 네. 전혀 비합리적인 것도 어쩌다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예상 외에 예. 정말 상식을 벗어날 수 있는 합리성을 벗어났다 생각이 되지만 Y자로 갈 수 있는 것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예. 작두를 한쪽만 올라가야지 네. 양쪽 예. 기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 뭐 살짝 보험을 이쪽에도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는 인천 예. 시민 입장에서 Y자 예. 노선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대략 10조예요. 아. 동남구 신공항 그 예. 사업비가 대략 10조.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가덕도 신공항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에 다들 한 예. 2명 국회의원 빼고요. 민주당 예. 국회의원 중에 전원이 예. 그 지원하는 예. 법률안에 특별법에 다 서명을 서명을 한 이유가 가덕도를 주고 Y자를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 일단 굉장히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것도 복잡해요, 사실.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가덕도 신공항 지원하게 되면 문제는 여기서 인천 다른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인천공항. 예. 자, 그리고 지금 일단 GTX-D는 그렇고요. 어쨌든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GTX-D를 비롯한 철도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였지만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게 바로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규제가 중심이었지만 풍선 효과를 따라가는 정부의 규제들 그게 올해 돌아보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동산 규제나 부동산 현상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6.17 부동산 대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오늘 인천을 주제로 얘기할 때 인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6.17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인천에 있는 10개 구를 강화 옹지를 빼고 전부 다 규제 조정 지역. 네. 심지어는 남동, 연수, 서구는 아예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려가지고 아니 인천에 살고 있는 뭐 신혼부부 새롭게 첫 직장을 얻어서 결혼해가지고 첫 집을 장만해야 될 신혼부부들이 집 살 때 네. 당장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일단 50%로 예.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하려면은 2억짜리 집인데 대출을 1억도 못 받아요. 네. 8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예. 집 사기에
종잣돈 시드머니가 없으면 대출을 은행 사다리를 이용해서 할 예. 수가 없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그렇죠. 네. 영향을 미쳤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기자회견을 녹화했었지만은 제가 그때 원래 집 팔려고 나눴다가 이 충격으로 제가 집을 예. 지금까지도 못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래서 그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근데 최근에 저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주택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문제가 저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0%까지 되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대출이 그러니까 1주택을 가능합니다. 유지하는 경우에 그렇죠. 네, 1주택. 일주택 유지 개념. 실거주 예, 개념으로 예, 했을 때는 실거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예.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이자도 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고정금리로다가 네.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뭐 이번에 보신다면은 만약 그러니까 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5억 원 이하의 예.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은 뭐 예. 좋습니다. 저도 이용하시면 저걸로 됩니다. 집 네. 샀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2%.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안 우리 이재필 기자와 이미 알고 있어서 선행을 해서 이게 보면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얘기죠? 언제 예. 저 몇년 6월 달에 매각, 그러니까 6일치 그때- 발표 전에 저희 집은 매각을 했고 네. 집은 9월 달에 예. 그때 그 샀죠. 아까 말씀한 예. 그 기금을 예, 이 이용했다는 기금 거예요? 활용해가지고 집 샀죠. 가능해요. 미추홀구. 미추홀구도 저기잖아요. 예. 그 조정 조정 지역. 네.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떠올랐다. 제가 3억 5천에 샀는데 네. 3억 5천 중에 그 말씀하셨던 거지 그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수 있습니다. 예. 아, 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아니,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실거주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제 빌처럼 그렇죠. 예. 그 주택 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자도 고정금리고 2점 몇 %밖에 안 돼. 근데 2.03%밖에 그게 안 돼. 요건이 그렇게 뭐 폭넓게 오픈되어 그건 있는 건 맞죠. 아니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입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8천만 원 이하, 아니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두 명일 경우, 그러니까 애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7천만 원이고 이제 한 명 아이가 있을 때마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마다 액수가 늘기는 하는데 연봉이 7천만 원, 그 총 원천 징수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 어떤 이런 기준들은 있어요. 기준들이 예. 있는데 예.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렇죠. 길이 없는 건 웬만한 아니다. 서민들은 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부가 예.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하는 게 맞는 거죠. 원성이 자자하고요. 예.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이 그 고정적인 쪽 그 민주 개혁 진영 지지자신데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굉장히 진노하시더라고. 실패했다고 단언하시고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청년들은 그 사다리 형태로 올라가려고 해도 막히고 했으니까. 예. 저도 늘 그거는 봤죠. 공감을 해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를 했다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때 6.17 규제에서 인천 전역을 규제 지역을 묶었고 그 당시에 김포를 묶지 않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11월 달에 부동산 대책에서 결국은 김포도 다시 규제 조정 지역으로 엄청나게 집값 오른 상태에도 네. 묶었고요. 그 결과 모든 지역이 다 규제 조정 지역이 되면서 다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그렇죠. 풍성 효과가 풍성 효과를 밀어서 역풍성 효과로 다시 네. 결국 다 똑같아진 겁니다. 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만 다 더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집값 오르게 되고 모든 규제를 받고 세금만 증가하고 결국은 얘네가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요. 최근에 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그 개각을 일부 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국토부 장관 그렇죠. 그 경질인데 김현미 장관을 이제 그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후임으로 저기를 뽑았잖아요. LH 변창흠 사장을 내세웠는데 그 자체가 신호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LH 사장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어떤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꾸준히 봅니다. 공급 확대책을 네. 펼쳐왔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신호가 담긴 게 아닐까 좀 싶어요. 예, 공급의 변화가 강경기조로 지금 뭔가 메시지가 있었고 실제로 그럴 것이다. 지금 근데 대신 그 서울의 전세나 매매가가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만일에 올해처럼 이 시장의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인천이 또 올해와 같은 모습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좀 어느 정도 계속 보합 유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갈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떤 이런 교통 호재 그리고 어떤 갖추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이런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데에 비해서 저는 타 이런 경기도나 타 이런
인접한 이런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관심은 좀 덜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이런 또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조금 많이 저평가된 게 더 이렇게 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천이 더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나아진다는 게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집값 예.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이런 경쟁력이 있다. 예. 저도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돼 있어요. 하지만은 맨 먼저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다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다시 똘똘한 아니면 뭐 서울 쪽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지만 관심은 덜하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때 집을 무리해서라도 구매하면 되겠지만 이게 밀려가지고 지금 김포 더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오다 보면은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거고 풍경상 때문에 밀리는 거죠. 결국 저평가된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네. 인천에 이제 전세가 아니면 아예 조금 더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은 좀 된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오르는 게 뭐랄까요? 크진 않다. 예, 크지 않지 않나. 투기나 투자 지역으로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데 실소유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찾는 곳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뭐 이런 인천도 생각- 지금 예. 인천 도시공사하고 인천시가 네. 공공주택 분양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박남춘 시장 예를 들면은 원래 자기 공약이 2만 호였거든요. 근데 이거 3만 호로 늘렸어요. 4만 호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 4만 호에는 이제 LH 물량까지 포함한 건데 이거와 별개로 이건 이대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은 보통 이제 이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신혼부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사람들 우선권을 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실수요. 그러니까 그 중산층 이하 그 언저리에 있는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서울형이 있고 경기도형이 있고 인천형이 각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인천시가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하고 서울 각 지자체들이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에 아마 그 물량을 또 늘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이집필 기자 얘기처럼 인천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그 송도의 어떤 내년에 나오는 물량들 좀 봐야 될 게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지, 그다음에 대단지로 분양되는 게 미추홀구 용인 하객 1블럭입니다. 거기도 한 어마어마하게 분양하거든요. 13,000세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가격,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2단계 그쪽 가격, 여기를 그 내년에 이제 분양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겠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공급은 늘어나는 거는 뭐 희소식인데 공급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많이 올랐어요. 그냥. 나머지 그 구축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시키는 맞아요. 좀 이게 실소유자들한테는 현실이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 집값이 사실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공급 기조는 정부나 지방 정부나 모든 게 뚜렷하다. 하지만 시장이 공급이 지금 당장 목전에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나와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 소식도 지난 한 해에 아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지역 현안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인천에 아주 희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부평 미군 기지. 아마 제가 기억컨대 2003년도인가요? 그때 철수 계획이 처음 보도로 나온 이후에 개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사를 갖고 한 경우가 벌써 이제 17년 만인가요? 뭐 이렇게 좀 가늠이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단 취재 현장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은 감개가 무량했죠. 솔직히 저희도 취재하면서 네. 부평 많이 오고 가고 하지만 항상 철책, 그리고 이제 그 벽돌로 막혀 있는 금단의 땅, 예. 말로만 취재로만 이제 해왔던 이제 그 조병창 일제강점기 조병창 시절 때부터 해서 계속 막혀 있었던 1939년도부터 막혀 있었던 금단의 땅이 네. 열린다. 예. 뭐 이런 어떤 행사 때마다 가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냥 보는 거 말고 이제 수시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감개무량했고, 사전에 미리 취재할 공간을 줘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 이제 10월 14일 날 개방을 했죠. 근데 이제 13일 날쯤이었나요? 하루 전날 들어가서
그 돌담을 부수는 거를 이제 카메라로 저희 찍었죠. 그렇죠. 그 모습이 돌담을 예. 이제 이 굴삭기로 딱 때려갖고 부시는데 너무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네. 상쾌하더라고요. 예. 야, 이거를 내가 보는구나. 뭔가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는 네. 분이었습니까? 진짜 베를린 장벽 그 TV로 보잖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감성적이야. 진짜 그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예, 저는 그 원래 야, 영상은 감성적인- 네. 감동적이잖아요. 벽돌이 네. 딱 떨어지면서 이제 철문이 딱 보이는데 왜 너무 좀 골뱅이 좀 몇 개 감동적이에요. 주워갖고 오지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했고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되게 예.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 한번 설명을 준다고 이제 인천시 관계자랑 같이 이제 그 개방된 93,000제곱미터를 쭉 남쪽 부분이죠. 부평공원 쪽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니까요. 딱 도는데 이제 여기는 미군이 쓰던 이제 숙소 그리고 이제 클럽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묵었던 이런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쓱 둘러보는데 뭐 시설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뭐 콘도 같았고 숙소 시설은 그리고 클럽은 뭐 다 뜯어내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있는 그냥 건축물 같았고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안에 들어갔을 때 막 굉장히 뭐 이렇게 공원으로서 너무 멋지다 뭐 이런 매력 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관리가 잘 안 됐던 부지였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때 저도 그 이후에 못 가봐서 한번 둘러봤었어요.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서 봤는데 그 아까 말한 클럽이라든지 네. B구역의 네. 야구장 근처에 있는 거 다 낡았더라고요. 맞아요. 수영장에도 네. 뭐 거기서 네. 이거 어떻게 좀 잘 고쳐서 쓰게 해도 너무 예. 이게 예. 보니까 좀 시원찮던데 아까 핵심은 말한 A구역에 있습니다. 숙소 예. 같은 데 보면 외관은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뭐 내부도 안에도 멀쩡해요. 깨끗합니다. 안에도 깨끗해요.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거기 안에도 뭐 멀쩡해요. 깨끗하죠. 거기는? 그 관리를 미군이 1940 그러니까 해방 그 되고 나서 그러니까 40 그 전후로 찍은 항공 사진이 있어요. 항공 사진. 그때 이제 이 상공에서 지금 현재 부평공원쯤에서 이쪽으로 비행하면서 내려다본 사진들이 몇 장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서 제가 우리 그 김영석 그 저기 민석학 연구소 그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일제 때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미국이 신축한 건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건축 양식을 보면 지난번에 이치비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 건축물 뒷면에 보면은 조작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일본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튼튼한 건물들은 사실 쓸만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존 가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운데 예.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옛날에 뭐였냐면 일제 때 그게 병원 건물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원래 길다란 건물이었는데 요 항공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요 구간이 사라졌어요. 양측만 남아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나무 있었죠. 네. 이쪽으로 가보면은 그 큰 나무 뒤에 있는 길다란 건물 중에 이쪽이 이제 건물로 저 병원으로 사용했던 일제가 그 건물인데, 이런 건물들 사실은 이제 네. 보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당장 뭘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크 유산으로 보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건물은 사실은 B구역보다는 A구역이 많습니다. 뭐 빵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튼튼한 건물들은 A구역인데 이게 A구역 아직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급수탑의 강장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급수탑. 네, 눈에 저- 잘 띄죠. 잘 띄고 사실 뭐 건축적 가치나 뭐 이런 건 있지는 않은데, 그 건물을 제가 왜 그 강조하냐면 미군 기지 그 철조망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콘크리트 벽이었잖아요. 원래 콘크리트 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민 단체들이 674일 동안 천막농성하면서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미군이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신문을 낸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일조했던, 제가 20살 때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을 제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미군 기지 반환 운동을 한참을 할 때 제 이제 선후배들이 같이 이제 미군 기지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서 예, 급스탑. 네, 급수탑에 올라갔던 거죠. 그 이제 그 후배는 지금 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넘어갈 때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철조망 넘어가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급수탑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미군 기지 반환하라고 하는 대형 이제 펼침막이 쫙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던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뭐지 저게 세상에 금단에 박수 쳐주고, 금단의 땅이 저 개방하나 이제 뭐 하나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 미군 기지 반환의 어떤 시작을 알린 굉장히 상징적인 아. 공간이죠. 급수탑이. 상징적인 활동을 하셨네.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예. 부평경찰서 끌려가고 두 예. 명한테 두드려 맞고. 아니, 제 청춘이 녹아있던 곳입니다. 제가 거기를 예. 전 주말에 갔었어요. 주말에 네. 갔는데 그냥 열려 있길래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쫓기도 있고 안내하시는 분이 345는 시민들 대상으로 이 표지판을 B구역에 있는 표지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히 다니진 않지만 이게 뭐고 앞으로 보실 게 요거 하는데, 거기
몇몇 시민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방송에서 봤는데 뭐 땅굴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거 다 예.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예. 땅굴 얘기는 잘 못 하시던데 아까 예. 말한 그 시설들 그래도 옛날 그 모습이 되게 참 훈훈한 느낌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영공원 얘기 잘 꺼냈어요. 그 땅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부영문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가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 포로소용이었습니다. 거기가. 아 그런가요? 모르셨어요? 이 얘기 아니, 안 했다네 제가. 요 이야기는 우리가 아니 모르는 게 없으신 분께서 예. 어쩌면 아니 이종선 기자를 한 2번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안 그래요? 나왔었는데. 거기가 제10 네. 포로수용소였습니다. 네. 거기서 해방 직후. 네, 그래서 예. 인민군들을 몇천 명을 수용하고 있었던 예. 포로수용소였고 그때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 많이 죽기도 했었어요. 사상자가 한 70여 명 그 죽기도 했던 곳인데 아무튼 거기가 그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웠던 거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괜찮은 뭐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앞으로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람도 별로 없고 예. 이거를 되게 어떻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활용되지 않는 모습. 지금 가보니까는 또 이게 둘러쳐놨습니다. 못 들어가게 야구장을. 네. 그게 아마 저- 오염 정화 작업을 오염 하기 정화. 때문에 예, 그것도 예. 그렇고 앞으로 좀 예.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알다시피 주위가 다 뺑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미군 기지가 이제 81년 만에 캠프 마켓이 반환됐는데 앞으로 잘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잘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염 문제도 마지막으로 제가 좀 풀고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제 건물들을 활용을 할 때 네.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의견인데 인천에 우리 인천 문화재단이 공간이 부족해요. 네. 좀 중구에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인천 문화재단이 아예 통째로 네. 그 깨끗한 건물 리모델링 네.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부설기관으로 인천 그 이 문화유산 센터가 있잖아요. 역사 연구하고 책도 내고 네. 그런 이번에도 거기서도 미군기지 관련된 책을 냈거든요. 네. 문화유산 센터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이제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면 개방을 다 하고 맞춰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오면은 교육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입주 공간 확보해서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또 하나 지금 인천 우리 문화예술가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를 이제 음악 도시의 어떤 네. 그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뭐라 그러지 입주 어떤 네. 예술인들, 음악인들 여기서 상주하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주말마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에서 어디 그 일정 지역에서 아이디어 어떻게 네. 활용할지 하고 시민 있습니다. 제안 쓰고 접수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거 쓰셨어요? 그거 쓰세요. 그 제가 최영규 그 이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시민참여 직접? 위원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 나는 안 쓰지 않나는 직접 아니 이 얘기를 정도 하세요. 언급하시는 거면 이미 그 아이디어로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싶고요. 영향력? 그 문화재단 요거는 예. 유산센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신원호 의장님이나 우리 이 예. 지역구 시의원들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차준택 네. 총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시냐고 예. 했더니 뭐 좋은 방안이라고 노력해 보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오면 나왔으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좋겠습니다. 부평구가 그건 잘하고 예. 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구역에 있는 그 지역을 아예 이제 지금 뭐 나무로 된 전주인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방향을 정해서 이걸 원형을 보존하는 형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방식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부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한 게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반세기 이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우리가 코앞에서 바라봐만 왔던 땅이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날 감회가 새로웠고요. 다행이었던 거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려 80년 걸렸어요. 예, 근데 저는 네. 그 오래 걸린 게 아쉽지만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 하얄리아 부대가 나가서 시민공원은 그냥 그냥 다 쓸어버렸으니까. 공원으로만 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렇게 고민할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명정리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나 저 자리 아닌가. 괜찮아. 예. 저희가 뭐 주어진 시간에 다 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이 밖에도 뭐 수돗물 적수 이후에 유충 사고도 그렇죠.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지하상가 우리 상인들 또 갈등 네. 문제도 있었고 인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다루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해서 또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특정 아이템에 굴하지 않고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을 5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올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떻게 5글자로 죄송하지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저는 더 나은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각종 이 매립지 아니면 뭐 소각장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네. 또 새롭게 이제 뭐 부평 캠프마켓 새로운 개발 새롭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돼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비전, 희망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내년에는 더 나은 우리 인천으로 네. 좀 GTX 디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더 나은 예.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천. 더 나은 인천. 예. 뭔가 네. 뭐 당연히 뭐 그 뭔가 좀 항상 제가 얘기하고 나면 거기 가가지고 뭔가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 공감할 걸 찾아서 하더라고요. 이제 뭐가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눈이 반짝했어요, 금방. 자, 어떻게 한 박자 쉬고 갈까요? 아, 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등 선생님의 더 나은 예. 인천을 받아서 받아서. 네. 예. 인천 타이밍 하겠습니다. 인천 타이밍. 아, 인천 타이밍. 타이밍. 예. 아, 그러니까 뭐든지 원래 제가 삶은 타이밍 하려고 게 있었는데 예. 삶은 인생은 타이밍이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천 타이밍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뭐 GTX가 됐든 재활상가 문제가 됐든 예. 코로나가 됐든 뭐 재난지원금이 됐든 이게 언제든지 적정한 때에 적기에 뭔가를 결정해주고 적기에 지원해주고 적기에 뭐 판단해주고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 네. 정책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이거 갖다가 뭘 이렇게 공급해주고 어떤 걸 브레이크 걸어주고 이런 예.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타이밍이다. 언어의 네. 마술사 같아. 어떻게 예. 아니 더 나은 인천을 보고 즉흥적으로 되게 타이밍이라는 그걸 이렇게 그것도 그 타이밍, 그런 거 어떻게 그것도. 네이밍을 예. 하죠? 아, 그것도 예. 타이밍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살려주는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저는 뭔가 인천이 내년에 기회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 요즘에 나오는 패널들이 꼭 제가 먼저 하래요. 그래서 한걸 보고 나서 하는 예. 자, 알겠습니다. 바람 인천, 제시어가 인천 따라하는 타이밍. 자, 이어서 이재필 기자의 오자 정리도 듣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산다. 인천에 산다. 예, 예.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코너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인천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를 다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인천 시인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뭐라고 할까요? 뭐 미군 기지의 어떤 개방 현장도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아. GTX 이제 뭐 비예타 통과부터 해서 이제 GTX D 노선에 대한 어떤 논의 과정들도 현장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제 코로나 예. 시국에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 이슈들을 관통을 하면서 봤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인천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원순환 정책이 많은 어떤 갈등과 부침을 겪고는 있지만 더 나은 인천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은 있죠. 근데 예. 저는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니 그 네. 다른 지역에 이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하는구만. 지금 오자정면에서 이렇게 당황해 만들고 지금 진행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같은 회사 친구끼리 아니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인천에 멘붕이 살고 왔어요. 지금 오자정리하다가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저 바꾸겠습니다. 인천에 산다. 지금 인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아유 제가 일단은 인천 예. 산다. 사는 사람들이 주인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재필 기자가 인천에 살기로 했습니다. 두 번 중에 예, 인천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여기 저를 인천에 주지 않겠습니다. 현 일단은 정부의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천에서 아마 남은 생애를 다 보낼 것 같아요. 인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예. 잠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인천에 산다. 네. 자, 인천 타이밍. 자, 더 나은 인천. 3가지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봉 잡아주시고 선택하고 인천 한 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보자. 야, 그러면 인천 타이밍 투표로 오늘 대표로 선정하도록 인천 시대, 하겠습니다. 인천 시대. 지금까지 인천에 저희가 한 해 있었던 일들도 좀 주요 현안과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더 나은 인천을 기대하면서 계속 인천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이 진짜 인천 타이밍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